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다들 좀 올라와 주고는 있는데 삼성닉스가 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로 좀 수급들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을 딛고 그리고 또 반등이 한 20% 정도 넘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와 똑같이 느끼는 거는 여기서 또 언제 꼬꾸라질 수 있을까? 그게 또 이제 걱정이 되겠죠. 지금 상황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선을 한번 그어 드릴게요. 이렇게 선을 한번 그었을 때 여기가 그냥 의미 있는 가격 밴드입니다. 즉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상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92,000 라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은 또 이제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 이 밑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어떤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호재가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만약에 호재가 없이 돌파를 한다 그러면 지수가 떡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호재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지수가 떡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둘 다 차근차근히 지금부터 볼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집중하시고 스킵하지 마시고 저도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다시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수의 떡상을 기원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도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거 나스닥 선행할 선자의 선물 지표입니다. 여기가 지금 매물대입니다. 돌파를 성공을 하면은 신고가를 가는 거고요. 돌파를 성공 못하면 저항대 맞고 떨어진 그냥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간인데, 그렇다면은 일정이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스치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9시 30분에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를 해 드릴 거지만, 어쨌든 지금 월요일이니까 지금은 아닐 텐데 어쨌든 CPI라고 금리를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따라서 그 물가 지표가 예상치 하회가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내려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 그 분위기가 조금 더 수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신고가 돌파 가능하다라고 전 보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솔직히 핑크빛 미래를 예상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요거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더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영상으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매물대 돌파, 신고가 돌파를 앞전에 둔 상태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확인되셨나요?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갈 수 있을 지수적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개별적인 걸로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20% 넘게 올라왔고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점 신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제 굳이 제가 또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 타점이 될 수가 있고요. 조만간. 그리고 이제 이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들 중에서 또 이제 본전에 탈출을 하던가 아니면은 약손실, 약수익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매수를 잡아볼 생각을 하던가, 그렇게 어떤 선택의 기로가 놓일 수 있는 캔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는 거지만 일단은 지금은 영상에 집중을 하시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별적인 이슈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 일단은 월요일날 이슈로 봤을 때는요, 이재명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메가 프로젝트 2차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딱히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군 공항 관련된 내용하고 뭐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전력 관련된 내용은 또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아마 2차 때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3차 때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국내적인 이슈로 봤을 때 SMR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검토를 대놓고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방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국내적인 이슈다 보니까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해외 쪽까지도 두산에너빌리티랑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는가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세계 시가총액 1등을 또 이제 탈환을 했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투자를 한대요. 30억 달러 규모면은 한 4조 2천억 정도가 되는 규모를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렌시엄이라는 곳과 지금 이렇게 했대요. 얘네는 원전이랑 딱히 연관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전력이라는 거를 통째로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한참 전 영상까지 다 찾아야 되니까 못 찾아가지고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는 건데, 엔비디아는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었냐면, 너네 회사 전력 우리 국가에서 다 대줄 수가 없으니까 니네가 스스로 전력 공급을 확보를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랜시언 같은 경우에도 비상장입니다. 그리고 얘네랑 관련된 국내 회사가 한화솔루션이 있긴 한데요. 오늘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AI를 통해서 전력 공급을 하는데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그런 취지로 일단 투자를 한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일단 전력 확충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엔비디아가 GPU를 겁나게 팔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GPU를 가동하는데 전력이 엄청나게 든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GPU를 늘리고 HBM도 늘려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어. 근데 전력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GPU랑 HBM은 한번 사가지고 설치를 해놓으면 땡이지만, 이거를 돌리기 위해선 전력이 계속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엄청난 장난감을 샀어. 람보르기니를 샀는데 기름 살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죠? 쓸 데가 없잖아요. 그만큼 제일 중요한 전력 관련된 이슈가 진짜 붐을 한 번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피날레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분위기를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이제 미국의 집중적인 내용을 좀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대미 투자 관련돼서 이제 가스 발전이나 아니면은 에너지 쪽으로 투자가 좀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가스 터빈에 대한 내용들이 뭔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요것도 좀 내용이 죽었어요. 뉴스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다른 거 미국적인 뉴스를 본다 그랬을 때는, 보시다시피 원전 기자재 조달에 24조 원 대출해가지고 승인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국 기업도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웨스팅하우스 쪽에 지금 사진이 딱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전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국내적으로도 뭐 후쿠시마 오염 관련된 거 다시 한번 뭐 검토를 한다라는 거 내용도 있고, 뭐 이런저런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뉴스를 이제 다 고지것대로 해가 믿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10년 동안 매매하면서 뉴스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죠? 뒤통수 후적 갈기는 뉴스도 있었고, 아니면은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박 뉴스도 있었던 거였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다 긴가민가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드렸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솔직히 거래량부터 시작해서 캔들의 길이가 훨씬 더 길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나오려면은, 미국이 됐든 국내적으로 됐든 뭔가 딱 정확하게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SMR이라든지 뭔가 나와야죠. 특히나 이제 빌 게이츠가 한국에 방한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강모 회장이랑 젠슨 왕이랑 실리콘밸리에서 만난다라고 했던 내용조차도 지금 내용이 없는 것처럼, 빌 게이츠의 방한 내용에 대한 일정들도 명확하게 나온 게 지금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갑자기 속보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 튈 때를 좀 조심해서 봐야겠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뭐죠? 타점 신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문자 한 통만 띡 보내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 받는 것도 없고 요구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채널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개인적인 욕심까지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래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타점 신호 받으시는 분들 어차피 한정적일 겁니다. 그분들 잘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저희 개인적인 욕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 내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코스피랑 지금 코스닥이랑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요. 이전에 이제 코스피가 했었던 짓을 코스닥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에 게 코스닥이고 밑에 게 코스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이동평균선 방향 바꿨으니까 여기서 위에를 돌파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구간이 지지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확인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죠. 왜냐하면 이때는 저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지나 이 그지 같은 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디까지 떨어지실 겁니까? 이쁜 놈 이렇게 봐야겠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라는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기관들의 매수세가 은은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보는 게 금투 투신 연기금이거든요. 근데 연기금 쪽에서 지금 꽤나 물량이 그래도 조금 마음에 드는 정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험 쪽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제 투신이랑 금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통계로 봤을 때는, 제 경력의 통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수급을 확인을 지금 해 본 거고, 어쨌든 종목이 개별적인 이슈를 진짜 거대한 거를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최소한 지수가 버티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가 혼자 막 올라갔을 때 이때 지수 다 같이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물론 눌렸을 때도 얘 혼자 올라갔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만 육아 프로젝트 해가지고 미국이랑 원자력 관련된 이슈, 엄청난 큰 뉴스들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한다 그러면 당연히 매물대가 없었던 시절하고 지금 매물대를 뚫어야 되는 시절하고 당연히 난이도로 따지면 이쪽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차트랑 뉴스를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셔서 타점 신호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들 선별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벤트, 그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원전 관련된 이슈 말고도 SMR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선 사실 이게 아직도 먼 기술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뉴스적으로 여기에다가 뭐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라던가 아니면 최초 성공 사례가 뭔가 미국이나 한국에서 나왔다라던가 뭐 그런 대박 뉴스가 글쎄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호재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은 조금 김치국을 조금만 더 많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내실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